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최근 외환 시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한 데 더해서 공교롭게도 달러원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1,3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 금융시장부 이규선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외환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환율 관찰 대상국 이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얼마 전에 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7년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미국의 경고장 같은 건데요. 네. 수출을 늘리려고 자국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국가에게 날리는 경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환율은 수출에 유리하다. 뭐 환율 높을 때는 수출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 우리로 따지면 원화 가치가 낮으면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됩니다. 수출이 잘 되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나라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국 통화를 의도적으로 절하하는 나라가 있는지 미국은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세 가지 기준을 내세우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미 무역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랑 교역을 해서 15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면 첫 번째 기준에는 부합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면 또 두 번째 조건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마지막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12개월 중에 8개월 동안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를 하면 마지막 기준까지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매수라는 것은 네. 달러를 사고 자국 통화,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올리려고 하는 개입입니다. 이 개입을 하면 미국에게 경고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이 되고요. 세 가지 모두 충족하면 세칭 환율 조작국이 됩니다. 아, 조작이 더 센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간 첫 번째랑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랑 경상수지 흑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 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유가가 워낙 높았고 반도체 수출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상수지가 나빠졌고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면서 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어떤 수출하는 게 많아지면 네. 그 미국 쪽에서 이제 배가 아프니까 그렇죠. 충분히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까지 일일이 이제 간섭하는 거가 네. 좀 억지스러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뭐 이거 다 감시하려면 꽤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한데 네. 뭔가 좀 피곤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으면 네.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곳이 외환 시장일 텐데요. 네. 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에서 7년 만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무덤덤한가 보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상수지가 나빠서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경제 뭐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뭐 불황 덕에 빠졌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뭐 관찰 대상국에서 어쨌거나 빠졌으니까 미국과의 무역 분쟁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 내역을 지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분기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투명한 공개가 인정받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또 뭐 일시적으로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긴 했지만 네. 만약 수출이 다시 살아나면 그렇죠. 대상국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번에 환율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환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310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불과 이달 초만 하더라도 환율은 1,358원 70전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환율이 빠진 경로를 살펴보면 이번 하락은 단기간에 집중이 됐는데요. 뭐 네. 스멀스멀 내린 게 아니고 하루에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총 60원이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동향을 보면 이달 2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는 하루에 14원 40전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20원 50전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을 지나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에는 25원 10전이 떨어지면서 3거래일 만에
1,20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떨어지기도 했는데 네, 그 하락하는 폭도 커졌네요. 굉장히 컸습니다. 네네.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하락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지면 쏠림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달러 네. 매도 쏠림이죠. 근데 왜 이런 쏠림이 발생했는지 보기 전에 지난달 달러원 움직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요. 네, 이게 10월, 그러니까 지난달 달러원 환율 추이입니다. 네. 보시면 특정 방향성이 있지 않고 계속 위아래로 횡보만 하죠. 네, 저게 뭐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아래로는 1,340원이 있고 위로는 1,360원이 있습니다. 네.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제일 왼쪽에 있는 저 양봉은 1,363원 50전까지 올랐는데 네. 저게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10월 초에 했습니다. 있었던 그렇습니다. 환율이요. 네. 왜 이렇게 높았냐? 미 국채 금리도 올랐고 글로벌 달러 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달러 환율도 높았습니다. 네. 또 당시 주식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죠. 코스피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우리 환율에도 또 상방 압력을 가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여건만 보면 사실 환율이 1,360원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다. 이런 게 시장의 뭐 주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왜 못 올라갔냐? 네. 외환 당국이 좀 지키고 있으니까요. 너무 올라가면 당국이 뭐 달러 매도 개입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좀 이게 제어를 하는데요. 당국 개입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상승이 막혔다. 시장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르기에도 애매하고 대외 여건은 또 오르는 여건인데 그러면 내린다에 베팅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내린다에 베팅할 수도 없고 오르자니 또 외환 당국이 버티고 있었죠. 네. 그래서 베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FOMC가 있었죠, 이달 초에. 시장은 FOMC가 비둘기파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통화 완화 선호적이었다. 그렇죠. 네, 금리를 일단 동결을 했고요. 네. 추가 인상도 없을 걸로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달러 약세 재료죠. 그래서 달러 원도 상승세를 멈추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 아래로 방향을 잡으니까 네. 이제 투기 세력들도 방향성 베팅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달러원 하락 베팅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쏠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동안은 횡보했는데 이제 방향성을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 고용 지표도 하락에 힘을 보탰는데요. 네. 미국의 지난달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나빴습니다. 네. 사실 연방준비제도는 고용 시장의 안정도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나쁘면 긴축할 뭐 이유라든가 명분이 사라지죠. 네. 그래서 이 또한 달러 약세 요인이었고요. 달러원 하락을 또 가파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미국 기준금리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추가 인상이 없다라고 하면 달러 가치가 이제 더 떨어질 거니까 그렇죠. 네, 달러를 들고 있는 곳들이 이제 급하게 팔았다. 네. 뭐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달러를 파니까 달러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렇죠. 반대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정책적인 부분은 없었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달러원이 급하게 내렸는데 이게 글로벌 달러 가치가 내린 것보다 더 많이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화가 더 많이 절상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면 사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좀 영향이 있었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예. 금융당국은 지난 주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죠. 그리고 그 조치는 바로 월요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공매도를 했던 투자자들도 있었겠죠. 그 투자자들은 상환을 위해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해서 다시 갚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재료였고 네. 그래서 월요일 증시 상황을 보면 코스피가 5% 넘게 올랐고 코스닥은 7%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매 주체를 보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천억 넘게 사고 코스닥에서는 4,700억 원어치 샀습니다. 합치면 1조 원이 넘죠. 이렇게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 정책 또한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또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가치는 내리고 원화 가치는 오르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달러원 환율이 급하게 떨어졌다. 네. 이런 설명인데 가장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하락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네, 사실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림을 보시면요. 네, 지난해 11월 이후 이게 환율 추인데요. 미끄럼틀 마냥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네. 지난해 10월만 보더라도 달러원이 1,440원대였습니다. 근데 11월 말에는 1,320원까지 한 달 만에 100원이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흐름이 어땠냐를 보면 그 이후에도 환율이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 초에는 결국 1,200원대 초반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환율이 단기간에 떨어졌고 떨어진 시기도 11월이고
그래서 지난해처럼 가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네. 사실 시장은 지난해처럼 흘러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환율 수준만 보면 네. 지금이랑 과거 작년 이맘때가 비슷한데 네. 이 전망은 그때와 다르게 이제 또 흘러갈 거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네, 아까 그 환율 하락 요인을 뭐 연준의 기준금리 같은 대외 요인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 같은 대내 요인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죠. 네. 근데 사실 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게 뭐 지속적으로 원화 강세 요인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난해 환율 하락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하자면요. 지난해도 뭐 연준의 기준금리가 더 이상 뭐 급하게 오르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가 일단 1차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예. 이거는 올해와 비슷한 부분이죠. 근데 근데 대내 요인, 원화 가치를 올리는 요인은 연기금의 환해지라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연기금의 해외 자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외 자산은 환율이 높을 때는 달러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고평가됩니다. 네. 근데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저평가가 되겠죠. 네. 근데 작년에 환율이 1,400원대는 금융위기 이후로 제일 높은 수준이었으니까 상당히 자산이 고평가돼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을 보게 되겠죠. 네. 평가 손실을 보게 되겠죠. 이거를 방지하려면 환해지를 해야 되는데요. 환해지 쉽게 얘기하면 뭐 선물환으로 미리 달러를 파는 겁니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요. 그렇죠. 네. 평가손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평가손을 방지하기 네, 위해. 미리 달러를 파는 겁니다. 네네. 근데 미리 달러를 팔면 실제로 환율도 내려가겠죠.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400원대 환율은 또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정부가 연기금한테 환해지 좀 미리미리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네. 실제로 국민연금은 환해지 뭐 그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셈이죠. 작년에요. 그렇죠. 네네. 근데 올해는 뭐 대내 요인이 공매도 금지 조치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효과가 오래 갈 거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당장 월요일에 코스닥이 폭등했다가 화요일엔 또 다시 폭락을 했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도 증시가 또 마냥 좋은 건 아니고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또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잃어서 투자자 이탈이 지속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난해랑은 상황이 좀 다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외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어떤 중요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 금리 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FOMC가 비둘기파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비둘기파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시장 금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 금리는 더 안 올려도 되겠다. 이런 논리가 통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시장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연준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기준 금리를 올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미국의 시장 금리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또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이것 자체로는 또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내려가면 네. 그것도 부담일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올라가면 그것도 부담일 수도 있어서 적당히 뭐 내려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튼 네. 미국 금리를 좀 주시해야 됩니다. 네, 미국 국채 금리를 좀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